칭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한 초대왕. 대륙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말을 타고 달리며 정복했던 칭기즈칸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린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누구보다도 가혹했고 생사를 오가는 고난만 있었는데 그가 살아온 인생으로 느낀 칭기스칸의 명언과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면 1.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2. 집안이 나쁘다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3. 힘들다 말하지 말라. 나는 집에 머물지 못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4.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5.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6.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고 나를 극복하는 순간 칭기스칸이 되었다. 첫째, 버려라. 바람처럼 움직여라. 몽골군이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스피드였다. 적들이 미처 대비할 여유를 두지 않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몽고군은 바람처럼 들이닥쳤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기마군단의 이미지이다. 넓은 초원을 가축을 돌보며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족의 스피드는 전투수단이 아니라 이미 생업의 수단으로 체득되어 있었을 것이다. 세계 정복에 나서기 전 몽골 유목민들이 중요시한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기사단의 갑옷과 무기의 무게는 70kg이었지만 유목민의 군장은 7kg 정도였습니다. 칭기스칸 군대는 무거운 갑옷을 버렸습니다. 옷 속에 얇은 철사로 된 스프링을 넣어 기동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들의 갑옷은 몸을 가볍게 할 뿐 아니라 웬만한 화살은 튕겨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식량 체계가 아닌 전투 식량을 마련해 군장 무게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보르츠라는 육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르츠는 소 한 마리 분량의 고기를 말린 것으로 소의 방광에 보관하여 운반하기에 간편하고 가벼우면서도 병사 한 명이 1년 식량으로 충분했습니다. 장거리 전쟁을 위해 의식주 생필품 모두를 경량화했으며 병참 기능이 따로 없는 군대를 운용하였다. 징기스칸은 낡은 사고방식을 던져버림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소통하고 공유하라. 몽고인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유된 비전입니다. 비전은 리더가 혼자 가지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리더 혼자 가지고 있는 꿈은 망상에 불과하다. 리더 혼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별 쓸모가 없으며 효과 또한 없다. 그러나 모두가 꿈꾸는 비전은 바로 현실이다. 칭기스칸이 이를 증명했다. 칭기스칸의 꿈은 최전선에서 말을 달리는 말단 병사 한 명의 꿈과 같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을까? 칭기스칸을 위해 그랬을까? 아니면 원대한 제국의 꿈을 위해서 달렸을까? 부모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칭기스칸의 전사들은 칭기스칸을 위해 달리지 않았다. 전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렸을 뿐이다. 다만 개인적 비전과 칭기스칸의 비전이 동일했을 뿐이다. 어린 왕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칭기스칸은 가난한 유목민들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 꿈은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셋째, 눈과 귀를 열어라.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초원지대에는 험준한 산이 없습니다. 사방이 호수와 강, 들판으로 열려 있을 뿐입니다. 초원지대는 사방이 평평하여 언제 갑자기 적들이 들어닥칠지 알 수 없고 숨거나 피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를 공격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가축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어디에 좋은 풀들이 많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이 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였다. 그들에게 정보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외지인은 정보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므로 나그네를 환대하였다. 이와 같은 유목민의 정보 마인드가 전쟁에서도 발휘되어 몽골군은 첩보전, 심리전에 매우 능했다고 한다. 21세기의 개인과 조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정보력과 심리전이다. 정보와 마인드로 무장한 칭기스칸 군대는 적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칭기스칸이라는 이름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넷째, 가변성과 호환성. 레고라는 장난감을 생각해봅시다. 트럭이 됐다가 다시 뜯어 조립하면 배도 되고 집도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가변성이 레고를 최고의 장난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칭기스칸 군대의 특징 역시 이와 유사했습니다. 칭기스칸이 손을 한 번 들면 그의 군대가 10만이 됐다가 한 번 더 들면 20만, 30만, 40만으로 얼마든지 변신했습니다. 군대 숫자가 고무줄처럼 신축적일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병사를 충원하더라도 충분히 전술기량을 펼치는 호환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A가 하는 일을 B가 할 수 있고 활을 쏘다가도 칼을 들고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창민의 군대는 활 쏘는 병사, 창든 군사, 말탄 군사 등으로 각자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칭기스칸 군대는 모든 군사가 기본 전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그 가변성은 전쟁에서 이긴 뒤 포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승리할 때마다 부족한 군사들을 정복한 현지에서 아웃소싱하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술 숭배주의자. 칭기스칸 군대가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절대 죽이지 않는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술자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크노 헤게모니, 일종의 기술 숭배주의자입니다. 칭기스칸 군대는 자국의 개발품이든 아니든 새로운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적의 군대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란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하고 여행하며 소통하며 정보를 얻습니다. 노마드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작업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합니다. 자유롭게 방랑하는 노마드는 애시 당초 이삿짐이 없다. 풀을 털고 자유롭게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집과 자동차에 드는 재화와 시간을 모두 경험에 투자한다. 몽골 징기스칸 부대는 머나먼 장정을 떠날 때도 오직 말 한 필과 칼 한 자루가 전부였다. 보급은 점령지에서 하면 되었고 언제든 번개처럼 돌진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사상 최강의 부대였다. 디지털 노마드의 징기스칸 버전이었다. 위에서 소개된 내용은 칭기스칸의 통찰력과 전략을 통해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통해 배움을 도모하고 공유된 비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력과 융통성은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이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노마드처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칭기스칸의 전략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